우리 아저씨 말이지요. 아따 저 거시기 그 한참 당년에 무엇이냐 그놈의 그 사회주의라더냐 막걸리라더냐 그걸 하다가 징역 살고 나와서는 폐병으로 시방 앓고 누워있는 우리 오촌 고모부 그 양반 뭐 말도 마시오. 대체 사람이 어쩌면 글쎄 내 원 신세가 간데 없지요. 자 10년 적공 대학교까지 공부한 거 풀어먹지도 못했지요. 좋은 청춘 어영부영 다 보냈지요. 신분에는 전과자라는 붉은 도장 지켰고요. 몸에는 못쓸 병까지 들었지요. 이 신세를 해가지고 굴랑은 굴속 같은 오두막집 단칸 새방 구석에서 사시장철 밤이나 낮이나 눈 딱 감고 들어누웠군요. 재산이 어디 집 터전인들 있을 턱 있나요? 서발 막대 내줘야 직건불 하나 걸리는 거 없는 철빈인데 우리 아주머니가 그래도 그 아주머니가 어질고 얌전해서 그 알뜰한 남편 양반 받드느라 삭바느질이야 남의 집 품빨래야 화장품 장사야 그 칙살스런 벌이를 해다가 겨우겨우 목구멍에 불치를 하지요. 어디로 되나 그 양반은 죽는 게 두루 좋은 일인데 죽지도 아니에요. 우리 아주머니가 불쌍해요. 아 진작 한 나이라도 젊어서 팔자를 고치는 게 아니라 무슨 놈의 순한 후분을 바라고 있다가 고생을 하는지 근 20년 소박을 당했지요. 20년을 설분 청춘 한숨으로 보내고서 다 늦게야 송장 여대치게 생긴 그 양반을 그래도 남편이라고 모셔다가는 병수정 들으랴 먹고 살랴 애가 친하고 다니는 걸 보면 참말 가엾어요. 그게 무슨 죄다짐이람. 팔자 하지만 왜 팔자를 고치지를 못하고서 그래요. 조선 구식 부인네들은 다 문명을 못하고 깨지를 못해서 그러지. 그 양반이 한시바삐 죽기나 했으면 우리 아주머니는 차라리 신세 편하리다. 심덕 좋겠다. 솜씨 얌전하겠다. 하니 어디 가선들 제가 일신 몸 가누고 편안히 못 지내요. 가만히 있자 16살에 아저씨네 집으로 시집을 갔다니까 그게 내가 3살적이니 꼬박 18해로군. 18해면 20년 아니요. 그때 우리 아저씨 양반은 나이 어리기도 했지만 공부를 한답시고 서울로 동경으로 10여 년이나 돌아다녔고 조금 자라서 섹시재미를 알만하니까는 누가 예쁘달까봐 이혼하자고 아주머니를 친정으로 쫓고는 통이 불고를 하고 공부를 다 마치고 오더니만 그 다음에는 그놈의 짓에 디립다 발광해 다니면서 명색 학생 출신이라는 딴 옆에네를 얻어 살았지요. 그 옆에네는 나도 몇 번 보았지만 상판댁이라고 별반 출수도 없이 생겼습니다. 그 인물로 남의 첩이야? 아유, 일색 소박은 있어도 박색 소박은 없다더니 사실 소박 맞은 우리 아주머니가 그 옆에네께다 대면 월등 예뻤다오. 그래 그 뒤에 그 양반은 필경 붙들려 가서 5년이나 전중이를 살았지요. 그동안에 아주머니는 시집이고 친정이고 모두 푹 망해서 의지가지 없이 됐지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자칫하면 굶어 죽을 판인데 할 수 없이 얻어먹고 살기도 해야 하려니와 또 아저씨 나오는 것도 기다려야 한다고 나를 발련 삼아 서울로 올라왔더군요. 그게 그러니까 아저씨가 나오던 전해로군. 그때 내가 나이는 어려도 두루 날뛴 보람이 있어서 이내 구라다 상내 식모로 들어갔지요. 그 무렵에 참 내가 아주머니더러 여러 번 권면을 했지요. 그러지 말고 개가를 가라고. 글쎄 어린 소견에도 보기에 퍽딱하고 민망합디다. 계제에 마침 또 좋은 자리가 있었고요. 미내상이라고 미스코시 앞에서 바나나 다닥기 우리를 하는 사람인데 사람이 퍽 좋아요. 우리 집 다이쇼도 잘 알고 하는데 그 이가 늘 날더러 조선 옥감상하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중매 서달라고 그랬어요.
돈은 좀 모아둔 게 없어도 다 벌어먹고 살만하니까 그런 사람 만나서 살면 아주머니도 신세 편할 게 아니냐고요. 그런 걸 글쎄 몇 번 말해도 숭은 소리 말라고 듣들 않는 걸 어떡하나요? 아무튼 그런 거 말고라도 참 흰말이 아니라 이날 이때까지 내가 그 아주머니 뒤도 많이 보아주었다오. 또 나도 그럴 만한 은공이 없잖아 있고요. 내가 7살에 부모를 잃었지요. 그리고 나서 의탁할 곳이 없이 됐는데 그때 마침 소박을 맞고 친정살이를 하는 그 아주머니가 나를 데려다가 길러주었지요. 그때만 해도 그 집이 그다지 군색하게 지내든 안 했으니깐요. 아주머니도 아주머니지만 종조 할머니며 할아버지도 슬아에 딴 자손이 없어서 나를 퍽 귀여워하셨지요. 12살까지 그 집에서 자랐군요. 4년이나마 보통학교도 다녔고 아마 모르면 몰라도 그 집안이 그렇게 지폐하지만 않았으면 나도 그냥 붙어 있어서 시방쯤은 전문학교까지는 다녔으리라. 이런 은공이 있으니까 나도 그걸 저버리지 않고 그래서 내 깜냥에는 갚을 만치 갚느라고 갚은 셈이지요. 허기야 요새도 간혹 아주머니가 찾아와서는 양식 없다는 사정을 덜어하곤 하는데 실로 정말이지 좀 성가시기는 해요. 그러는 족족 그 수긍을 하자면 내 일을 못하겠는걸. 그래 되게 잘났대기는 하지요. 그렇지만 그 밖에 가령 명절 때면 고깃근이라도 사보낸다든지 또 오면 가면 이 얘기 낯이라도 한다든지 그런 걸 곁담고 범연히 하든 않으니까요. 아무튼 그래서 아주머니는 꼬박 1년 동안 구라다 상내 집 오만이로 있으면서 월급 5원씩 받는 걸 그래도 고스란히 저금을 하고 또 틈틈이 삭바느질을 맡아다가 조금씩 벌어 보태고 또 나올 무렵에 구라다 상내의 양주가 퍽 기특하다고 돈 7원을 상급으로 주고 그런 게 이럭저럭 돈 100원이나 존존이 됐지요. 그 돈으로 방 한 칸 얻고 살림 나부랭이도 조금 장만하고 그래 놓고서 마침 그 알랑꼴랑한 서방님이 나오니까 그리로 모셔들었지요. 내연하는 날 나도 가서 보았지만 가막소 문 앞에 막 나서자 아주머니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래도 눈물이 핑 돌던데요. 전에 그렇게도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좋아하던 첩년은 꼴도 안 보이고요. 남의 첩년이라니까 다 그런 거죠 뭐. 우리 아저씨 양반은 혹시 그 여편네가 오지 않았나 하고 사방을 휘휘 둘러보던데요. 속이 그렇게 없다니까. 여편네는커녕 아주머니하고 나하고 그 외에는 어리친 개새끼 한 마리 없더라. 그래 막 자동차에 올라타려다가 피를 토했지요. 나중에 들었지만 가막소 안에서 달포 전부터 토혈을 했나 봐요. 그래 다 죽어가는 반 송장을 업어오다시피 해다가 뉘어놓고서는 그날부터 아주머니는 불철주야로 할짓 못할짓 다 해가면서 부시되고 날뛴 덕에 병도 차차로 차도가 있고 그러더니 이제는 완고히 살아는 났지요. 뭐 참 시방은 용꼴인걸요 용꼴. 부인네 정성이 무서운 갭디다. 꼬박 3년이군. 나 같으면 돌아가신 부모가 살아오신데도 그 짓 못해요. 자, 그러니 말이죠. 우리 아저씨라는 양반이 착히나 양심이 있고 다 그럴 양이면 내가 어서 바삐 몸이 충실해져서 어서 바삐 돈을 벌어다가 저 아내를 편안히 거느리고 이 은공과 전날의 죄를 갚아야 하겠구나. 이런 마음을 먹어야 할 게 아니요. 아주머니의 은공을 갚자면 발에 흙이 묻으세라 업고 다녀도 참 못다 갚지요. 그러고 저러고 가네 자기도 이제는 속 차려야지요. 허기야 속을 차려서 뭘 하재도 정가자니까 관리나 또 회사 같은 데는 들어가지 못하겠지만 그야 자기가 저지른 일인걸 누구를 원망할 일도 아니고 그러니 막 벗어붙이고 노동이라도 해야지요. 대학교 출신이 막벌이 노동이란 게 꼴 가관이지만 그래도 할 수 없지 뭐. 그런 걸 보고 가만히 나를 생각하면 만약
우리 종조 할아버지네 집안이 그렇게 집회를 안 해서 나도 전문학교나 대학교를 졸업을 했으면 혹시 우리 아저씨 모양이 됐을지도 모를 테니 차라리 공부 많이 않고서 이 길로 들어선 게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우리 아저씨 양반은 대학교까지 졸업하고도 이제는 기껏 해먹을 게란 막벌이 노동밖에 없는데 요 보통학교 4년 겨우 다니고서도 시방 앞길이 환히 트인 내게만 되면 고스까이반도 못하지요. 그런데 글쎄 막벌이 노동을 하고 어쩌고 하기는커녕 조금 바시시 살아날만 하니까 이 주책꾸러기 양반이 무슨 맘보를 먹는고 하니 참 내 기가 막혀서. 아니 그놈의 것하고는 무슨 대천지 원수나 졌단 말인지 어쨌다고 또 그걸 끝끝내 하지 못해서 그 발강인고. 그러나마 그게 밥이 생기는 노릇이란 말이지. 명예를 얻는 노릇이란 말이지. 필경은 붙잡혀가서 징역 사는 노름? 아마 그놈의 것이 아편하고 꼭 같은가 봐요. 그렇길래 한번 맛을 들이면 끊지를 못하지요. 그렇지만 실상 알고 보면 그게 그다지 재미가 난다거나 맛이 있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두군 그래요. 불황당 패던데요. 할 일 없이 불황당 팹니다. 저 서양 어디선가 일하기 싫어하는 게으름뱅이 몇 놈이 양지짝에 모여 앉아서 놀고 먹을 궁리를 했다더군요. 우리 집 다이쇼가 다 자상하게 이야기를 해줍디다. 그 녀석들이 서로 의논을 하기를, 자, 이 세상에는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고 하니 그건 도무지 공평한 일이 아니다. 사람이란 건 이목구비하며 사지육신을 똑같이 타고났는데 누구는 부자로 살고 누구는 가난하다니 그게 될 말이냐? 그러니 부자가 가진 것을 우리 가난한 사람들하고 다 같이 골고루 나눠 먹어야 경우가 옳다. 야, 그거 옳은 말이다. 야, 그 말 좋다. 자, 나눠 먹자. 이렇게 설도를 해가지고 우한히 들고 일어났다는군요. 아니, 그러니 그게 생날부랑당 놈의 짓이 아니고 뭐요? 사람이란 것은 제가끔 분지복이 있어서 기술을 잘 타고나든지 부지런하면 부자가 되는 법이요. 복록을 못하고 나든지 게으른 놈은 가난하게 사는 법이요. 다 이렇게 마련인데 그거야말로 공평한 천리인 것을 뎁다 불공평하단 게 될 말이요. 그리고서 억지로 남의 것을 뺏어먹자고 들다니 그놈들이 불황당이지 뭐요. 짓이 불황당 짓일 뿐만 아니라 또 만약에 그러기로 들면 게으른 놈은 점점 더 게으름만 부리고 쫓아다니면서 부자 사람 내가 가진 것만 뺏어먹을 테니 이 세상은 통으로 도적놈의 판이 될 게 아니요. 그나마 부자 사람 내가 모아둔 걸 다 뺏기고 더는 못 먹어내는 날이면 그때는 이 세상 망하는 날이지요. 제마다 남이 농사 지어 놓으면 그걸 뺏어 먹으려고 일 않고 번등번등 놀 것이고 남이 옷감 짜놓으면 그걸 뺏어다가 입으려고 번등번등 놀 것이고 그럴 테니 대체 곡식이며 옷감이며 그런 것이 다 어디서 나올 때가 있어야지요. 세상 망할 밖에. 글쎄 그놈의 짓이 그렇게 세상 망쳐놓을 장본인인 줄은 모르고서 가난한 놈들, 그중에도 일하기 싫은 게으름뱅이들이 위선 당장 부잣집 사람 내 것을 뺏어먹는다니까. 거기 흑해가지고 너도 나도 와하니 참섭을 했다는구려. 바로 저 아라사가 그랬대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농꾼들이 곡식을 안 만들기 때문에 사람이 수만 명씩 굶어 죽는다구려. 빤한 이치지 뭐.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고 그 지랄들을 했다가 잘코산이야. 그런데 그 못된 놈의 풍습이 삽시간에 동서양 각국 안간데 없이 퍼져가지고랑 한동안 내지에도 마구 굉장히 드세게 돌아다녔고 내지가 그러니까 뭣도 모르는 조선 영감상들도 덩달아서 그 숭례를 냈다나요. 그렇지만 시방은 그새 나라에서 엄하게 밝히고 금하고 그런 덕에 많이 머춤해졌고 그런 마음 먹은 사람은 별반 없다나 봐요.
그렇게지 글쎄. 아 해서 조량이면 나라에선들 왜 금하며 무슨 원수가 졌다고 붙잡아다가 징역을 살리나요? 좋고 유익한 것이면 나라에서 도리어 장려하고 잘 알아치면 상급도 주고 그러잖아요. 활동사진이며 스모며 만자이며 또 와슈아슈얼할지 세이레이 나아시랄지 라디오 체조랄지 이런 건 다 유익한 거니까 나라에서 설도도 하고 그러잖아요. 나라라는 게 무언데 그런 걸 다 잘 분간해서 이럴 건 이러고 저럴 건 저러라고 지시하고 그 덕에 백성들을 제가끔 제 분수대로 편안히 살도록 애써주는 게 나라 아니요. 그놈의 거 사회주의만 하더라도 나라에서 금하들 않고 저희가 하는 대로 두어서 봐. 시방쯤 세상에 무엇이 됐을지. 다른 사람들도 낭패 본 사람이 많았겠지만 우선 나만 하더라도 글쎄 어쩔 뻔했어. 아무 일도 다 틀리고 뒤죽박죽이지. 내 이상과 계획은 이렇거든요. 우리 집 주인이 나를 자별히 귀여워하고 신용을 하니까 이제 한 10년만 더 있으면 한미천 들여서 따로 장사를 시켜줄 눈치거든요. 그러거들랑 그것을 언덕 삼아가지고 나는 30년 동안 60살 환갑까지만 장사를 해서 꼭 10만 원을 모을 작정이지요. 10만 원이면 조선 부자로 쳐도 천석군이니 뭐 떵떵거리고 살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우리 주인도 한 말이 있고 하니까 나는 내 지인 규수한테로 장가를 들래요. 주인이 다 알아서 얌전한 자리를 골라 중매까지 서준다고 그랬어요. 내 집 여자가 참 좋지요. 나는 조선 여자는 거저 주어도 싫어요. 구식 여자는 얌전은 해도 무식해서 내 지인하고 교제하는데 안 됐고 신식 여자는 식자가 들었다는 게 건방져서 못 쓰고 도무지 그래서는 조선 여자는 신식이고 구식이고 다 제발이에요. 내지 여자가 참 좋지 뭐. 인물이 개개 일자로 예쁘겠다. 얌전하겠다. 상냥하겠다. 지식이 있어도 건방지지 않겠다. 좋음이나 좋아. 그리고 내지 여자한테 장가만 드는 게 아니라 성명도 내지인 성명으로 갈고 집도 내지인 집에서 살고 옷도 내지 옷을 입고 밥도 내지식으로 먹고 아이들도 내지인 이름을 지어서 내지인 학교로 보내고 내지인 학교래야지 조선 학교는 너절해서 아이를 버려놓기나 꼭 알맞지요. 그리고 나도 조선말은 싹 걷어치우고 국어만 쓰고요. 이렇게 다 생활 법칙 붙음도 내지인처럼 해야만 돈도 내지인처럼 잘 모으게 되거든요. 내 이상이며 계획은 이래서 20만 원짜리 큰 부자가 바로 내다 베고 그리로 난 길이 환하게 트이고 해서 나는 시방 열심으로 길을 가고 있는데 글쎄 그 미쳐 살기 든 놈들이 세상 망쳐버릴 사회주의를 하려더니 내가 소름이 끼칠 게 아니라고요. 말만 들어도 끔찍하지. 세상이 망해서 뒤집히면 그래 나는 어쩌란 말이고 아무것도 다 허사가 될 테니 그런 억울할 때가 있더람. 뭐 참 우리 집 주인 말이 일일이 지당해요. 여느 절도나 강도나 사기나 그런 죄는 도적이면 도적을 해가는 그 당장 그 돈만 추울래니까 오히려 죄가 가볍지만 그놈의 것 사회주의인지 지랄인지는 온 세상을 뒤죽박죽을 만들어 놓고 나라를 통째로 소란하게 하니까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대요. 용서라니 나 같으면 그런 놈들은 모조리 쓸어다가 마구 그냥 그런 일을 생각하면 털어놓고 말이지 우리 아저씨인가 그 양반도 여간 불측스리 배들 하나요. 사실 아주머니만 아니면 내가 무슨 천주학이라고 나쁜 병까지 앓는 그 양반을 찾아다니나요? 죽는데도 코도 안 풀어 보일걸? 그러나마 전자의 죄상을 다 회개를 하고 못된 마음은 씻어버렸을지 말이지 뭐 흰 개꼬리 3년이라더냐 종시 그 모양인걸요.
그러니까 그가 밉살머리스러워서 덜어 들렀다가 혹시 마주 앉아도 위정 뼈끝 저린 소리나 내쏘아주고 말을 따잡아 가지굴랑 꼼짝 못하게 시리 몰아세주곤 하지요. 저번에도 한번 혼을 단단히 내주었지요. 그랬더니 아주머니더러 한다는 소리가 그 녀석 사람 버렸더라고. 아무짝에고 못쓰게 길이 들었더라고 그러더라고요. 내원 그 소리 듣고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대체 사람도 유만무동이지. 그 아저씨가 날더러 사람 버렸다느니 아무짝에도 못쓰게 길이 들었느니 하더라니 참 원 입이 몇 개나 되면 그런 소리가 나오는 구멍이 있노. 조선 벙어리가 다 말을 해도 나 같으면 할 만 없겠구만. 아유 하면 다 말인 줄 아나 봐. 이를테면 그게 명색이 훈계 비슷한 거렸다? 내게다가 맞대놓고 그런 소리를 하다가는 대잡혀서 혼이 날 테니까 슬며시 아주머니더러 일르란 요랑이던 게지. 기가 막혀서 하느님이 사람의 콧구멍 2개로 마련하기 참 다행이야. 글쎄 아무려면 내가 자기처럼 다 공부는 못하고 남의 집 고조 노릇으로 반도 노릇으로 이렇게 굴러먹을 값이 이래 보여도 표창을 2번이나 받은 모범 점원이요. 남들이 똑똑하고 재주있고 얌전하다고 칭찬이 놀랍고 앞길이 환히 트인 유망한 청년인데 그래 자기 눈에는 내가 버린 놈이고 아무짝에도 못쓰게 길이 든 놈으로 보였단 말이지. 옳지 거좀 그렇겠군. 자기는 자기 하는 짓이 옳으니까 나의 하는 짓은 다 글렀단 말이렸다. 그러니까 나도 자기처럼 그놈의 것 사회주의인지 급살 맞을 것인지 하다가 징역이나 살고 전과자나 되고 폐병이나 앓고 다 그랬더라면 사람 버리지도 않고 아무짝에도 못쓰게 길든 놈도 아니고 그럴 뻔했군 그래. 참. 제 밑 굴인 줄 모르고서 남더러 어쩌고 저쩌고 한다는 게 꼭 우리 아저씨 그 양반을 두고 잃는 말인가 봐. 그날도 실상 이랬더라우. 혼을 내주었더니 아주머니더러 그런 소리를 하더란 그날 말이요. 그날이 마침 내가 쉬는 날이길래 아주머니더러 할 이야기도 있고 해서 아침결에 좀 들렸더니 아주머니는 남의 혼인집으로 바느질을 해주러 갔다고 없고 아저씨 양반만 여전히 아랫멍에 가서 들어누웠어요. 그런데 보니까 어디서 모두 뒤져냈는지 머리맡에다가 헌 업문 잡지를 수북이 싸놓고는 그걸 막 뒤져요. 그래 나도 심심삼아 한 권 집어들고 떠들어 보았더니 뭐 읽은 맛이 나야지요. 대체 조선 사람들은 잡지 하나를 해도 어찌 모두 그 꼬락서니로 해놓는지 사진도 없지요. 망가도 없지요. 그리고는 맨날 까달스런 한문 글자로다가 처박아 놓으니 그걸 누구더러 보란 말인고. 더구나 우리 같은 놈은 업문도 그런 대로 뜯어보기는 보아도 읽기에 여간 맘패롭지가 않아요. 그러니 어려운 업문하고 까다로운 한문하고를 섞어서 쓴 글을 뜻을 몰라 잘 못 보지요. 업문으로만 쓴 것은 소설 나부랭이인데 읽기가 힘이 들 뿐 아니라 또 조선 사람이 쓴 소설이란 건 재미가 있어야죠. 나는 조선 신문이나 조선 잡지하고는 담쌓고 남된 지 오랜걸요. 잡지야 뭐 킹구나 쇼넨구라부 덮어먹을 잡지가 있나요? 참 좋아요. 한문 글자마다 가나를 달아놓았으니 어떤 대문을 척 펴들어도 술술 내리읽고 뜻을 휑하니 알 수가 있지요. 그리고 어떤 대문을 읽어도 유익한 교훈이나 재미나는 소설이지요. 소설 참 재밌어요. 그 중에도 기꾸지 깡소설. 어쩌면 그렇게도 아기자기하고도 달콤하고도 재미가 있는지. 그리고 요시가와 에이지 그의 소설은 진찐바라바라바라는 지다이 노모노인데 마구 어깨바람이 나고요. 소설이 모두 그렇게 재미가 있지요. 망가가 많지요. 사진도 많지요. 그리고도 값은 좀 헐하나요? 15전이면 바로 고전달치를 사볼 수 있고 보고 나서는 오전에 도로 파는데요. 잡지도 기왕 하려거든 그렇게나 해야지. 조선 사람들은
젠장 큰 소리는 곧잘 하더구만. 잡지 하나 반반한 거 못 만들어내니. 그날도 글쎄 잡지가 그 꼴이라 에어 글을 볼 못도 없고 해서 혹시 망가나 사진이라도 있을까 하고 책장을 후루룩 냉기느라니까 마침 아저씨 이름이 있겠다요. 하도 신통해서 쓱 펴들고 보았더니 제목이 첫 줄은 경제, 사회, 무엇 어쩌고 저쩌고 잔줄을 달아놨겠지요. 그것만 보아도 벌써 그럴듯해요. 경제는 아저씨가 대학교에서 경제를 배웠다니까 경제 속은 잘 알 것이고, 또 사회는 그것 역시 사회주의를 했으니까 그 속도 잘 알 것이고, 그러니까 경제하고 사회주의하고 어떻게 서로 관계가 되는 것이며 어느 편이 옳다는 것이며 그런 소리를 썼을 게 분명해요. 뭐 보나 빤하지요. 대학교까지 가설랑 경제를 배우고도 돈 모을 생각은 않고서 사회주의만 하고 다닌 양반이라 경제가 그르고 사회주의가 옳다고 우겨댔을 게니까요. 아무렇든 아저씨가 쓴 글이라는 게 신기해서 좀 보아볼 양으로 쓱 훑어봤지요. 그러나 웬걸 읽어먹을 재주가 있나요? 글자는 아주 어려운 자만 아니면 대강 알기는 알겠는데 붙여보아야 대체 무슨 뜻인지를 알 수가 있어야지요. 속이 상하길래 읽어보자던 건 작파하고서 아저씨를 좀 따잡고 몰아살 양으로 그 대목을 쫙 펴놨지요.